별의 일생을 말합니다. 별의 일생. 별의 진화라고 하는 것은 별이 태어나 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 과정을 별의 진화라고 합니다. 별의 진화. 딴 게 별의 진화가 아니고요. 오케이. 이 별은 주로 뭘로 구성이 되느냐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수소입니다. 아주 소량 헬륨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수소예요. 수소가 빅뱅 초기 때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거든. 그래서 수소가 모여드는 거야. 왜? 인력 때문에, 중력 때문에 모여져 가지고 별이 탄생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주기율표 보면 수소 말고 헬륨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 원소들이 막 존재하잖아. 탄소도 존재하고 산소도 존재하고 질소도 존재하고 심지어 구리도 존재하고 아연도 존재하고 철도 존재하고 우라늄도 존재하고 뭐 엄청나게 많은 원소들이 존재하고 있거든. 이 세계에는. 그런데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는 거의 수소야. 조그만한 양의 헬륨과 거의 대부분이 수소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뒤부터는 우주가 계속 식었다고. 우주가 계속 식어서 더 이상 만들어질 수가 없다고. 이게 다른 원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원소들이 만들어져 있거든. 이게 의미는 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이 말이야. 이게 별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야. 어디까지? 철까지는 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철 이후부터는 별이 터질 때 만들어지는 거야.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지는 거야. 이걸 알아낸 거야, 인간들이. 오케이? 그러면 별 속에서 이게 만들어졌단 말은 별 속은 어마어마하게 뜨겁다는 이야기거든.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어디까지 만들어지냐면은 철까지만 만들어지거든. 왜냐면 철까지가 가장 철이 딱 되면은 요것도 핵이 불안정하고 요것도 핵이 불안정한데 철은 핵이 가장 안정해. 그래서 원소를 더 이상 철부터는 만들 수가 없고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더 있어야 철보다 핵이 큰 원소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 그때는 초신성 폭발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몸에 헤모글로빈 속에 철 성분이 들어있고 여러분 몸에 여러가지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들어있거든. 그리고 엄마가 끼고 있는 손가락지가 금가락지고 아빠 이 해놓은 거 금리를 해놓은 거 보니까 금들이 있거든. 이런 금이나 은이나 수원이나 이런 것들은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심지어 별 내부에서 탄소나 산소나 질소나 구리나 아연이나 철을 만들어 두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별 내부에 있지 우주에 뿌려지진 않았다고. 초신성 폭발이 있어가지고 우주에 뿌려져가지고 그 뿌려진 것끼리 중력에 의해 뭉쳐져서 만들어진 게 민소고 뭉쳐져서 만들어진 게 아림이야. 그러니까 민서 나이가 138억 년이야. 아이고. 아림이 나이도 138억 년이야. 내 나이도 138억 년이야. 성원이 나이도 138억 년이야. 성원이하고 나하고 친구야. 친구 해봐. 친구 해봐. 위험하지, 그치? 그런데 원소 나이로 이렇게 하면은 성원이랑 나나 138억 년, 8억 살이야. 이걸 배운다는 얘기야.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뜨겁고 압력이 매우 높아야 핵끼리 뭉쳐져서 다른 원소를 만들 수 있다. 그것도 26번 원자번호 26번 철까지는 만들어지는데 26번보다 원자번호가 더 큰, 즉 핵이 더 큰 놈은 실제로 별 속에서 만들어질 수가 없다.
오케이. 이런 원소들이 있어야만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고 행성이 탄생할 수 있고 물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래서 별의 탄생을 보러 가겠습니다. 이 배경 설명을 좀 더 해주면은요, 별이 어떤 인생을 살아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거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정해집니다. 사실 이 사람이 각기 가지고 태어나는 재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재능을 따라서 하는데, 근데 인간들은 그 재능을 극복할 수 있거든. 뭘? 스타디, 공부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지식을 습득한다고. 지식을 습득해서 자기가 살아가는데 유용한 걸 이용해 먹을 수 있거든. 이게 완전히 일반적인 자연계 현상에서 벗어나는 거야. 자연계에서는 공부를 통해서 습득해서 그렇게 많이 못해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태어나는 재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야. 별도 마찬가지야. 태어날 때 이미 이게 정해져 있어. 조그마한 별이 탄생하느냐, 큰 별이 탄생하느냐, 이건 인생이 달라요. 조그마한 별이 탄생하면요, 큰 별이 탄생하면요,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단계로는 똑같이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부터는 달라요. 요게 이제 행성상 성운과 이건 안 적어도 됩니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갈라지고 난 뒤에 행성상 성운은 퍼져가 버리고요, 백색 외성 그대로 살아갑니다. 여기가 인생 끝이요. 조그마한 별은요. 큰 별은 주계열성을 거치고 난 뒤에 한 단계가 생략되어 있네. 하나 더 해줘야겠네. 주계열성 적색거성 적색거성을 거치고 난 뒤에 행성상 성운과 백색 외성 큰 별은요, 주계열성을 거치고 난 뒤에 초거성으로 갑니다. 초거성으로 가고 난 뒤에 이 초신성이 됩니다. 초신성이 된다는 건 터진다는 이야기예요. 초신성 폭발이라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두 갈래 길로 나눕니다. 중성자별, 요 인생으로, 요걸로 마지막 인생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블랙홀, 여기로 인생을 마쳐집니다. 작은 별이 큰 별이냐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 태양은 our sun,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적색거성, 초거성, 초신성, 중성자별, 블랙홀, 백색위성, 행성상 성운, 이런 것들은 전부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냐면은 HR 도라고 하는 그래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H 지랄지랄지랄 R 지랄지랄지랄이 만든 두 사람이 만든 이름이 너무 이상해서 내가 볼 때는 독일계 미국인인 것 같은데 이름이 너무 이상해요. 그 사람의 앞자만 따가지고 두 사람입니다. HR도라고 하는 일종의 그 별이 살아가는 길들을 정형화 시켜 놓은 그래프가 있어요. 정형화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런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 막 별들이 막 이렇게 그래프상에 점이 막 찍혀 있어요. 별들이 막 이렇게 점 같은 게 찍혀 있거든요. 여기 많은 점들이 찍혀 있고 여기는 군데군데 점이 찍혀 있어요. 이 부분을 많은 별들이 모여 있잖아. 근데 이게 연달아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그래서 메인 부분에 연달아 있다. 시퀀스. 얘들이 별이거든요. 스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 계열성이라 그런 겁니다, 이게.
주기혈성 HR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 나사 과학자들이죠. 요게 이제 이 별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이제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주기혈성 메인 시퀀스 스타 딱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색거성 레드 자이언트 스타 큰 거예요. 굉장히 별이 커집니다. 우리 태양은 주기혈성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별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단위 면적당 표면 온도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적색 거성입니다. 그러다가 펑 하면서 수리탄 터져요. 그러면 행성상성은 그 다음 백색 외성 white dwarf T인가? T나 드와프트? T 있나 없나? 그냥 드와프냐? 스타 난장이 이건 슈퍼 자이언트 스타 슈퍼 노바 슈퍼노바 이건 뉴트론 스타 중성자별 이건 말 그대로 블랙홀 구멍으로 알고 있는 사람만 있는데 구멍 아닙니다. 천체입니다. 천체 동그란 천체. 근데 자기 인생의 대부분을 이렇게 살아가요. 90%를 인생의 90%를 주기혈성으로 살아가요. 근데 얘는 작잖아. 질량이 작은 별이거든. 질량이 큰 별이거든. 질량이 큰 별은 수명이 짧아요. 질량이 작은 별 수명이 길고요. 요런 보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뒤에 가면 또 나오기 때문에 또 적을 겁니다. 하여튼 별이 뜨거워야 그 속에서 원소들이 새로운 원소들이 자꾸 합성됩니다. 됐죠? 자, 그럼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그림을 이렇게 잘 보시면요. 우주에서 만들어진 게 수소가 제일 많다 그랬죠. 이게 수소가 모인 별입니다. 수소가 모인 별인데 처음에는 중력만 있거든요. 중력은 중심으로 잡아당겨지는 힘입니다. 요게 좀 진하게 표시된 게 다 중력입니다. 그게 몰려듭니다. 몰려들면요. 몰려들면 몰려들수록 중심부 온도는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여러분들 느슨한 지하철 탄 것보다 복잡한 지하철 타면 더 덥지.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중력이 몰려들면은 중력 수축에서 온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압력 때문에. 그러면은 온도가 활발해지면 얘네들이 더 운동이 심할 거 아니야. 열운동. 그죠? 중학교 2학년 2학기 열운동. 온도가 높아지면 열운동이 활발해진다. 그래서 활발해지니까 밖으로 뻗쳐나가려고 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내부 압력이에요. 내부 압력이라서 내부 쪽으로 몰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힘입니다. 요런 힘들이 생겨난다는 걸 잘 한번 봐두십시오. 언젠가는 이 중력과 내부 압력이 균형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 온도가 너무 올라가다가 일정 온도, 즉 1천만 켈빈으로 보고 있는데요. 1천만 켈빈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요 속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핵융합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즉 원자핵과 원자핵이 뭉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원자핵과 원자핵은 뭉쳐지지가 않는데 이 1천만 켈빈 온도, 엄청난 온도에서는 핵끼리 뭉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핵끼리 뭉쳐지면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그게 핵융합 폭탄이고 핵융합 발전이거든요. 그 열 때문에 또 밖으로 뻗팅기는 힘들이 생겨난다고요. 자, 그 개념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가스 구름이 형성됩니다. 이 가스는 뭐죠? 수소와 헬륨 기체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빅뱅 초기 때 만들어진 겁니다. 빅뱅 초기 때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 기체가 모여듭니다. 가스 구름을 만듭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가스 구름을 만드는 겁니까?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모여드는 겁니다. 더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밀도가 높은 곳 중력이 더 클 거 아닙니까? 중력에 의해 주변의 물질이 끌려와 아예 성운을 형성합니다. 가스 구름 성운 비슷한 내용이죠. 계속 그러다가 원시별이 탄생합니다. 여기서 원시별은요, 별 아닙니다. 원시별은 별 아닙니다. 성운 내부의 밀도가 높고 온도가 높은 곳에서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곳에서 자, 요거 맞는지 한번 볼게요. 답지 확인해 보세요. 그 오른쪽 옆 페이지에 있죠. 여기 높고 낮고 이 맞나? 높은 거 아니지 요거? 희한하지? 왜 그러냐면 온도가 높아 버리면 열 운동이 심하기 때문에 모여들 수가 없어요. 밀도가 높지만 온도가 낮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중력에, 요게 빨간 줄입니다. 중력에 의해 수축이 되는 겁니다. 요걸 줄여서 중력 수축이라 그럽니다. 중력 때문에 모여드는 게 계속 일어나서 자꾸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별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원시별도 내부의 온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도 아무 일 없어요. 이제 별이 탄생한 겁니다. 이제부터 별입니다. 원시별 아니에요. 별하고 원시별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원시별이 중력에 의해서 계속 수축하면 온도와 압력이 높아집니다. 뭐가 높아져? 온도와 압력이 높아집니다. 중심부 온도가 몇 도가 돼야 됩니까? 외워야 됩니다. 1천만 켈빈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맞죠? 답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1천만 켈빈 맞죠?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이 숫자 1천만 켈빈이니까 여러분들 여기 섭씨 온도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거든요. 이 섭씨 온도에다가 273만 더하면 절대 온도 켈빈이 돼서 그냥 1천만 켈빈이라고 하는 건 그냥 1천만 도시나 비슷한 겁니다. 야, 이 1,000만원 빌려줄게. 그게 이자 273원만 내라. 그러면 이자 내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냥 공짜로 주는 거나 다름없잖아, 그거. 그래서 1천만 도시 이상이 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이렇게 딱 이래가지고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헬륨 핵융합 반응 아닙니다. 아니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요런 거를 뭐라 그러냐? 메인 시퀀스 스타라 그러고요. 요걸 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이냐 아니냐는 기준이 이겁니다. 기준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중심부. 중심부에서 약간 벗어나도 안 돼요. 가장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주계열성이라 그러는 겁니다. 헬륨 핵융합 반응이 아닙니다. 그러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뭐냐? 수소끼리 뭉쳐가지고 핵이 뭉쳐가지고 수소 핵이 뭉쳐가지고 헬륨 핵이 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수소끼리 뭉쳐가지고 헬륨이 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냅니다. 이걸 뭐라고? 메인 시퀀스 스타라 그러고 그것만 별이라 그럽니다. 그게 원시별은 별이 아니에요. 정확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가스 구름이 형성이 되고 성운이 형성이 되고 난 뒤에 원시별이 형성이 되고 원시별의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하면 그러다가 1천만 켈빈이 되면 수소행 용합 반응을 해서 주계열성으로 탄생합니다. 그러니 여기 보세요. 주요 에너지원 원시별은 중력 수축 에너지고요. 주요 계열성은 수소행 용합 반응입니다. 우리 태양은 질량이 비록 적지만 지금 현재 주계열성 단계에 들어가 있고 1초에 생산하는 태양이 1초 동안 생산하는 에너지는 인류가 약 2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생산한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1초 동안에 생산해내요. 핵 반응이 얼마나 규모가 큰 반응인 줄 알겠냐 이게요. 자, 주계열성은 별의 일성이 별의 일성이 대부분을 주계열성 상태로 살아갑니다. 거의 90%를 주계열성으로 살아갑니다. 사람하고 똑같아. 사람은 한 10년, 18년 이렇게 교복 입고 다니다가 어른 되면 젊은 상태로 계속 살잖아. 40대, 50대 돼가지고 흰머리 생기더라도 염색해서 계속 젊은 상태로 살아가잖아. 요즘 60대가 60대로 보이니? 다 40대로 보이지? 70대도 젊게 살아가잖아. 그리고 은퇴 딱 하는 순간 그냥 그거 비슷한 거야. 이게 별은 일생이 대부분을 주계열성으로 살아갑니다. 수소는 별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고요. 아무리 사용해봤자 거의 미량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수소행 용합 반응이 가장 긴 시간 동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너지 생성은 가장 중심입니다. 그냥 주변부에 있는 중심 그런 거 아니에요. 중심에서 수소행 용합 반응입니다. 헬륨 핵 용합 반응이 아니죠. 헬륨 핵 반응이고 뭐와 빛을 생산한다? 에너지를 생산한다? 헬륨과 에너지를 생산한다. 모르겠다. 맞을 겁니다. 이거. 헬륨과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이때 광자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요 내부에서 광자가 만들어지는데요. 광자가 나오다가 수소 핵에 부딪히고 헬륨에 부딪히고 수소에 부딪히고 수소 부딪히고 못 가서 이렇게 가다가 결국 표면에 딱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가고 그래서 태양 표면에서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는데 중심부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얼마 정도 시간 걸립니까? 약 한 평균 잡아서 5,00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지. 지금 우리 태양을 보고 있는 데는 언제 때 거야? 단군 할아버지 때 만들어진 빛이야. 하그냐? 광자도 여기서 헬륨이 만들어질 때 광자도 빛의 알강이도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나오는 시간이 5,000년이나 걸린다고. 야, 빅뱅 때는 우주가 만들어져가지고 입자가 너무 촘촘밀해 있어가지고 광자가 만들어지고 부딪히고 해서 결국 전자가 원자한테 붙잡혀가지고 전자들의 핵의 영향권에 들어가야 빈 공간이 좀 생겨가지고 광자가 뻗어져 나기 시작하는 거지. 38만 년이 걸렸어. 이때까지 5,000년이 아니라 이건 38만 년이 걸렸어. 이거는 파란 거 수소 원자 핵 4개가 헬륨 원자 핵 1개를 만듭니다. 이러면은 감소한 질량이 나타나거든요. 이걸 물리학 용어로 질량 결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에너지로 방출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E는 mc 제곱, 이거 빛의 이건 상수입니다. 상수. 3.0 곱하기 10의 18을 제곱한 거예요. 33은 9.0에
10에 18에 28, 16, 2일은 36, 36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줄어드는 것만큼 에너지가 발생해서 나옵니다. 근데 질량이 뼈간의 눈물만큼 줄어들어 이거 도대체 얼마나 곱해줘야 되는 거야? 10에 36제곱을 해줘야 돼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방출이 되는 거예요. 질량 감소한 만큼.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공식이죠. 이게 빛 자체가 상수라는 보장이 없거든. 그런데 빛의 속력 자체가 상수라는 게 보장이 안 되면 설명이 안 되거든.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에너지 질량 등가 원리라 그럽니다. 에너지 질량 등가 원리. 법칙이라고는 하잖아요. 고학교에서 법칙이라는 건 몇 개 없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크기 중력에 의해 수축하려는 힘과 님이죠. 핵융합으로 인해 방출된 에너지에 의해 기체 물질을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내부 압력 하얀님이죠. 뭘 이루고 있나? 평형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별의 크기가 일정합니다. 크지도 작아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태양이 그렇습니다. 우리 태양이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듯이 그게 무너지면 힘의 균형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처럼 커집니다. 적색, 거성, 초구성 이렇게 커져요.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게 주기열성입니다. 시험 문제 엄청 잘 나옵니다. 네, 선생님 그랬지. 별의 질량이 크면 수명이 짧다 그랬죠.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다 그랬습니다. 왜? 핵 반응이 빨리 일어나서 수소라고 하는 연료가 빨리 고갈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내부 압력하고 중력하고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이 상태가 뭐죠? 주계열성 상태입니다. 내부 압력이 더 커요. 중력보다 그건 팽창하게 되고요. 중력이 더 크면 수축하게 됩니다. 요 그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괄호 치면은 메꿔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별의 진화와 원소 생성. 우리가 알았듯이 수소와 헬륨은요, 수소와 헬륨은 우주 초기에 빅뱅 때 만들어진 겁니다. 나머지 원소들은 전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필립이 잠 오구나. 잠이 왜 올까? 어젯밤 뭐 했니? 아, 좋겠네. 무슨 게임 했어? 그놈의 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노? 이게 재밌냐? 너는 메이플 하냐? 우리 딸내미 메이플 하던데. 메이플 하면 인생 망치던데. 메이플 뭐 한정판 나온다고 뭐 산다고 난리 떨어서 참. 자, 이거 보면 선생님처럼 게임을 끊어라. 응? 게임 그거 만사해 해봤자 그 스트레스만 더 쌓이더라. 잠도 못 자고. 자, 핵융합 반응.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조금 전에 핵융합 반응,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했죠. 종류는 별의 질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뭐에 따라 달라진다? 별의 질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량. 별의 질량이 클수록
별의 질량이 클수록 별의 중심부에 도달하는 온도가 높아지고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무거운 원소를 생성한다. 어떤 거? 점점 더 무거운 원소를 생성할 수 있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 수소가 있고 여기 헬륨이 있고 리베 BCNOF네 남아 RCP에서 염산하는 거 뭐 철도 있고 우자부자부자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가 이렇게 요렇게가 별 내부에서 형성이 된다고. 핵융합 반응으로. 그 다음에 수소하고 헬륨은 헬륨이 중복돼 있지. 이게 빅뱅 초기 때 만들어진 게 대부분이고. 그럼 나머지 요거 있잖아. 철보다 큰 거. 요거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다고. 근데 이쪽은 수소보다 헬륨, 헬륨보다 리튬, 리튬보다 벨륨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무거워지거든. 그거는 질량이 큰 별 내부에서 점점 만들어지는 거야. 그렇게 해봤자 어디까지밖에 안 만들어져? 철까지가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헬륨 등 철보다 가벼운 원소 철까지 별 내부에서 만들어진다고. 핵융합 반응으로. 온도가 1천만 켈빈 되면 수소끼리 뭉쳐져서 헬륨을 만드는데 이 반응을 뭐라 그러지?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 그래. 근데 온도가 더 높아지지. 1억에서 2억 켈빈 정도 돼야 이제 헬륨끼리 반응해가지고 딴 게 만들어지거든. 탄소, 수소, 탄소, 산소. 이게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 그래. 아시겠어? 따라서 수소 핵융합 반응과 헬륨 핵융합 반응 반드시 구분하시게 됩니다. 나머지는 온도가 더 높아질수록 요것끼리 또 뭉쳐져서 또 요것끼리 또 뭉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 봤자 어디까지 만들어진다고?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뭐라고? 철이라고. 철. 그러니까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질량이 너무 커가지고 초신성 폭발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되는데 거기에서 만들어진 거야. 구리나 금이나 납이나 우라늄 등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인데 이건 초신성 폭발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정리가 딱 돼 있지. 별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철까지고 헬륨부터 시작해서 철까지고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지는 거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다. 철까지 만들어지는 원인은 뭐냐? 철의 원자핵이 매우 안정되기 때문에 그렇다. 초신성이 슈퍼노바라는 걸 알게 됐죠. 인류의 역사상 기록에 남아있는 것까지 하면 한 7, 8번 정도의 초신성 폭발을 감지해내고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대제 아니야? 콘스탄티니우스 대제 몰라? 동로마 황제 제1대 황제. 로마가 커져다가 이제 부패하고 이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야 서로만 너는 못 사는 동네잖아. 잘라 너끼리 독립해.
그래가지고 동로마는 따로 독립했거든. 그게 콘스탄티니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동로마하고 서로마하고 갈라질 때 전쟁을 하게 되는데, 로마끼리 내전을 하게 되는데, 하늘에서 굉장히 밝은 빛이 나타나요. 대낮인데 요런 빛이 나타나요. 이게 십자가 모양으로 보여가지고, 아, 우리는 방패에다가 전부 십자가가 다 그려. 이래가지고 전투에 나가서 이기게 되거든. 그래서 동로마 제1대 황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록이 남아있다고. 그런데 이게 황제지가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었다면은 금방 티가 나요. 근데 이게 전투 나간 사람들이 다 이걸 다 봤거든. 다 봐가지고 나머지 조그마한 기록이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건 진짜 역사적 사실이거든. 근데 과학계에서는 그렇게 아니잖아. 이게 뭔가 천체에서 이런 천문 현상이야. 아무리 생각이 돼도 그런 초신성 폭발밖에 없다고. 초신성 폭발이면 대낮에도 태양보다 밝아요. 밝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이처럼 천체 현상이 인류의 역사를 바꿔요. 참 희한하지?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대. 이거 없었으면 콘스탄티니우스는 전투에 패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병사 숫자도 모자라고 사기도 뒤떨어져 있고, 야, 우리 집 반란 일으켰는데 도망가야 되지 않나? 서로한테 반란이, 그 일종의 반란이거든. 도망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사기도 떨어져 있는데 이게 보인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조금만 더 했다가 쉬었다 할게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우리 태양입니다. 우리 태양. 내 앞에서 이야기했지. 주계열생으로 90% 정도 살아가다가 적색 거성, 레드 자이언트 스타, 붉은색 큰 별로 변해가지고 부풀어 오르는 거야. 그 다음에 펑 하고 수리탄 터져버리거든. 그럼 가스 같은 게 튕기져 나오고 남는 게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이제 여기 우리 별입니다. 별. 우리 별은 좀 노란색 별이거든요. 조금 이렇게 황색 별입니다. 요게 세월이 지나면은 커져요. 여기 아유, 세월이 지나면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붉은색 별로 변합니다. 이게 적색거성이에요. 이렇게 퍼지는 이유는 단위 면적당 온도가 떨어져서 그렇거든요. 그러다 뻥 하고 터지는 겁니다.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요 안에 하얀색 별이 하나 남고 나머지 성운 같은 게 퍼져가요. 이렇게 성운이 이렇게 펑 해가지고 이렇게 뻥뻥뻥 터져가지고 퍼져가거든요. 그랬을 때 요 부분을 눈 떠야 돼. 민성하고 고개가 45도 기울어져 있다가 못 꺾이면 죽어요, 사람. 여기가 행성상성운. 여기를 행성상성운이라고. 여기 희게 보인 거 있죠? 이게 백색 외성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작잖아요. 크기가 너무 줄었잖아. 이 대부분 다이아몬드입니다. 우주에는 이렇게 행성상성운이 퍼져가고 다이아몬드로 남은 게 많아요. 이거 가지러 가야 돼요. 필립이 같이 갈래? 이거 하나만 끌고 오면 그지? 중력 때문에 인마 지구 망해. 부셔서 와야지. 근데 이것이 실제로 부셔져 가지고 소행성체는 뿌려진 곳도 있어요. 그럼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야씨, 우주에 나가보면 돈 되는 거 많습니다 이거. 백색외성. 아흥 아흥 앙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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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음? 노노. 아으, 물리학 생명학 통합과
필립이 왜 웃어? 표정이 너무 웃겨요. 누구 표정이? 사성훈이? 표정이 웃겨. 아, 요거 보십시오. 이게 그 유명한 HR도입니다. 뭐 읽어봐 이거 읽을 수 있나? 헐츠 스프렁 러셀, 헐츠 스프렁 러셀, 요 두 사람 이름이거든. 그래서 HR도라 그럽니다. 이렇게 쫙 여기가 주기혈성입니다. 주기혈성 메인 시퀀스 스타. 그래 이게 이름이 좀 남지. 여기 우리나라란다. 우리 별 노란색 병으로 있다가 이게 커집니다. 이렇게 되면 펑 하고 터져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요게 행성상성운이에요. 요 안에 하얀 별 보입니까? 조그만 거? 요게 백색외성입니다. 백색외성만 남는 거예요. 요 과정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진이 있어서요. 사진이 있어서. White, Dwarf, T가 없구나. 스타. 네뷸라가 뭐냐면은 성운을 말합니다. 네뷸라. Planetary, 행성에서 유래된. 근데 행성처럼 보이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행성하고 관계가 없죠.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주계열성, 적색크성, 행성상성은 백색외성, 대부분이 다 다이아몬드라더라. 주계열성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멈춥니다. 왜 멈출까요? 왜 멈추지? 그냥 차성훈이가 멈춰라 그랬나? 필립이가 멈춰라 그랬나? 말 못하는 거 보니까 차성훈이 있는가 보다. 네가 멈춰라 그랬네.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아닙니다. 이 수소가 고갈돼서 그런 겁니다. 없어 수소가. 왜? 다 헬륨으로 만들어버렸어. 자, 그럼 여기입니다. 여기 수소가 있어줘야 돼요. 수소가 있어줘야 헬륨으로 변하죠. 그래 모든 수소가 헬륨으로 다 변한 거예요. 수소 없어요. 여기 말고 바깥쪽에 수소가 있어요. 왜 바깥쪽에는 수소가 있습니까? 여기만 1천만 켈빈 이상의 온도지 별도 밖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1천만 도시가 아니니까 수소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수소가 다 떨어졌습니다. 수소가 고갈돼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멈췄습니다. 헬륨 핵이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한다 그랬죠. 보세요. 이게 헬륨 핵이잖아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못하거든. 핵융합 반응을 못하니까 내부 압력이 없잖아. 내부 압력이 없으면 여기는 뭐만 있는 겁니까? 중력만 있는 거지. 내부 압력하고 중력하고 힘 다투게 하는데 중력만 있잖아. 그래서 중력이 더 세기 때문에 내부가 수축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중심부 온도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잖아요. 중력에 의해서 모여들면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야. 원래 1천만 도시인데 1천만 도시보다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중심부의 온도를 높이는 겁니다.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도가 높아져요. 여기에 온도가 높아져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헬륨이 모여서 뭐와 탄소, 산소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헬륨이 핵융합을 해가지고 뭐를 만드는 거야? 탄소 또는 산소를 생성하는 거야. 온도가 높아져가지고 몇 도가 되는 거야? 1억에서 2억 켈빈이 된 거지 지금.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니? 중심부 주변부거든. 이게 1억 켈빈이라 돼 있으니까 이게 1억 켈빈이잖아. 또는 2억 켈빈이잖아. 그러면 얘가 원래 온도가 낮아졌는데
여기가 1000만 켈빈으로 데워진다고. 그래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중심 주변부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 중심 주변부가 1000만 켈빈으로 데워지거든. 그래서 여기는 원래 또 수소가 있었잖아. 그래서 핵을 둘러싸고 있던 껍질청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 주변부지, 실제로 껍질이 아닙니다. 핵껍질이에요. 핵껍질. 핵의 껍질이에요. 핵의 껍질. 핵껍질이 가열이 돼가지고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별의 바깥쪽이 팽창을 한다고. 왜냐하면 여기서 내부 압력이 더 커져 버려. 중력보다. 이렇게 하면은 내부 압력보다 중력이 내부 압력이 더 커져 버려요. 중력보다. 그래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단위 면적당 온도가 낮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표면의 붉게 보인다고. 이걸 적색거성이라고 그런다고. 이 별은 말이야. 별은 별의 표면 온도. 단위 면적당 별의 단위 면적당 표면 온도, 이게 낮고 중간이고 높고 이렇게 돼 있으면 낮을 때는 붉은색, 높을 때는 푸른색, 중간일 때는 노란색 또는 흰색,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표면 온도가 낮아져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야. 중심부 온도는 더 높아졌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중심부 온도는 더 높아졌고, 표면에 단위 면적당 온도는 낮아진 거지. 구별을 해야죠. 쉬었다 하겠습니다.